자, 오늘은 10년에 10배 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10년에 10배를 벌려면 1년에 몇 퍼센트씩 벌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. 1년에 26%씩 벌면 복리 마법으로 3년에 2배, 10년에 10배씩 오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평균 26%씩 오를 수 있는 자산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우선 이런 자산은 향후 10년간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메가 트렌드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왜 꼭 메가 트렌드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첫 번째 이유는 메가 트렌드는 너무나 거대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그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이 메가 트렌드 뒤에는 항상 그 메가 트렌드를 대표하는 대표 회사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. 그다음에 그런 회사들이 퍼포먼스를 보면 대부분 10년에 10배씩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우선 과거에 어떤 메가 트렌드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저는 세 가지 메가 트렌드를 갖고 왔어요. PC 시대, 인터넷 시대, 모바일 시대를 갖고 왔고요. 그래서 PC 시대에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제품은 PC OS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이고요. 기간은 1987년부터 2000년으로 잡았습니다. 이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41%에 달하고요. 기간 누적 성장률로 봤을 때는 13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. 한 14년 사이에 130배를 성장을 한 거죠. 자, 인터넷 시대는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가 검색이고요. 검색을 잡은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구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2009년부터 지금까지 구글이 연평균 26%를 성장을 했고, 기간 성장률로 보면 18배 성장을 했습니다. 모바일 시대에는 가장 핵심 서비스가 스마트폰이고, 이거를 대표하는 회사가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기간도 똑같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잡았고요. 기간 연평균 수익률은 37%이고 누적 성장률은 58배 달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시각화를 해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 62%라는 큰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41%에 달했고요. 그 다음에 재밌는 부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횡보를 합니다. 매년 평균 마이너스 한 4% 정도 하락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, 금융위기를 거쳐가지고 약 40% 정도 하락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 중간에 한번 CEO를 교체를 했었죠. 그리고 나서 하여튼 이 클라우드로 사업 방향을 바꾸면서 지금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애플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연평균 37% 성장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전에도 이미 많이 성장을 했어요. 그래서 2000년부터 2009년 사이, 그 사이에 스티브 잡스가 복귀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내놓고 그러면서 이미 많이 성장을 했고요. 근데 그런 이미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위에 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죠.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연평균 37%씩 성장을 해서 총 58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. 자, 그동안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 상장할 때 이미 고평가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. 그래서 연평균 우리 딱 목표인 26%의 턱걸이를 했습니다. 26%의 성장 속도로 이 기간 동안 18배 성장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미래 메가 트렌드는 뭔가라고 했을 때 방금 초기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. 메가 트렌드는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요. 그래서 메가 트렌드는 누가 봐도 전기차, 자율주행, 인공지능,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메가 트렌드에 속하고요. 그러면 이거를 대표하는 자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대표하는 가장
대표적인 자산이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. 하나는 테슬라고 하나는 ARK라고 봅니다. 그래서 테슬라는 이 네 개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고 ARK도 이 테슬라와 같은 이 혁신 기업을 초기에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혁신을 찾는 데 가장 최적화된 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혁신을 주도하는 데는 항상 그 뒤에 이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죠. 그래서 그 사람이 철학이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두 회사 뒤에는 일론 머스크와 하여튼 캐시 우드란 유능한 CEO가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와 ARK가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 투자할 때 가장 크게 망설여지는 부분이 이미 너무 오르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테슬라를 보면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. 2011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무려 연평균 58%씩 올랐고요. 그래서 138배나 올랐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역사는 항상 반복이 돼요. 애플도 그 당시에 이미 스마트폰을 내놓기 전후 2009년 전후로 이미 많이 올랐고요. 근데 그 뒤로도 매년 36%, 37%씩 계속 올랐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는 무엇을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어, 거리에 지금 테슬라 차가 얼마나 있는지, 전기차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테슬라 차가 이제 한두 대 보이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이거를 보면 10년대 초의 그 스마트폰 시대의 애플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. 그다음 ARKK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. 그래서 과거 지표를 보면 연평균 32%, 26%를 넘었죠. 그 다음에 ARKK 관련해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작년에 그냥 테슬라 때문에 요행 오른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요. 근데 그 전에 19년, 17년을 봐도 투자 성과가 상당히 괜찮아요. 그리고 ARKK가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그 투자 회사들 목록을 보면 대부분 테슬라처럼 이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의 중기나 혹은 초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을 요약하자면 10년에 10배를 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메가 트렌드를 대표하는 큰 배에 올라타고 아무리 파도가 쳐도 선장을 믿고 꿋꿋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메가 트렌드인 만큼 이 파도가 클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큰 파도가 칠 때 거기에서 포기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무리 큰 파도가 온다 하더라도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믿고 그거를 지키고 있으면 10년 뒤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. 혹시 10년에 10배를 벌 수 있는 더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